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윤영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윤현웅 학생님께서 좀 적응을 하셨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그냥 이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네, 기쁘게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취업을 부탁해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먼저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형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랜만에 홍쌤께. 홍쌤께서.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다중 채널 네트워크로 1인 방송 창작자들을 종합 관리하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MCM, 2번 MCN, 3번 WWW, 4번 NET. 넷.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 저희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무시한다고 생각하시죠? 오. 네. 쉽잖아요. 쉬운가요? 진짜 네. 너무 쉽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꾸경님께도 먼저. 아니 나는 알아서 안 돼. 아 진짜 나는 아마 안다니까. 방송업계에 종사한다면은 나는 좀 더 진짜 익숙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동시에 그러면 할래? 상국이 형은 약자까지 다 맞춰주세요. 아유 그거 쉽지. 요새 영어 공부하는데. 오. 우리 애들이 맞춰야지. 나는 안다니까 진짜. 빨리 해. 애들. 자, 빨리 틀리서 표정을 보니까 틀려. 모르는 것 같은데 빨리 대답하고 틀리시고. 네. 아, 네. 네. 네, 제 생각에는 MCN 아닌가요? 오. 재정이는 전 몰라요. 아, 진짜. 정답 2번이고요. 네. 멀티채널 네트워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성,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송인이라고 하면 뭐 연예인들 이렇게만 국한되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장기나 특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만의 컨텐츠로 컨텐츠를 노출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수익이 창출되고 또 기업들은 또 그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진행하고 뭐 이런 식의 시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튜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NCN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류. 그거를 이제 특히나 방송이랑 컨텐츠, 소비자 마케팅을 도전하는 친구들은 이런 채널들을 좀 이해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건물이나 일들을 줄인 단순한 생활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네, 정답입니다. 이너 라이프. 그래서 과거에는 뭐 소비를 할 때 불필요한 소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또 저성장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소비를 좀 축소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좀 사회 패턴들 또 문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네. 저한테는 조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종합식품기업인 SPC 그룹입니다. 1945년 삼림식품의 전신인 상미당을 설립, 72년엔 샤니의 전신인 한국인터내셔널 식품을 설립했고요. 86년엔 파리크라상을 설립해 2004년 SPC 그룹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시화 공장을 준공해 식품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SPC 그룹은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잠바주스, 쉑쉑버거, 비즌, 퀸즈파크 등 국내 외식업계의 독보적인 1위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베트남 등으로 진출해 한국 베이커리의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알리고 있습니다. 네. SPC 그룹의 브랜드들은 뭐 어디 가나 이렇게 많이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 현웅 학생님도 당연히 SPC 그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사실 어제도 어젯밤에 파리바게트 갔거든요. 네. 근데 늦게까지도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일이 끝나서 집에 예. 가는데도 들러서 봤었는데
그 요즘 나오는 케이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고 막 맛도. 예, 아래에다가 이제 딸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었는데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평소에 딸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 딸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에만 되면 제가 과일 다른 건 진짜 안 먹는데 네. 딸기만 엄청 먹어요. 딸기 네, 진짜 좋아. 우리 꾸기 형님 딸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딸기 좋아하고 우리 SPC 그룹 저희가 뭐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리에 여행 갔을 때 그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 파리 바게트를 가서 그 빵을 먹었던 그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가셨어요? 얘기 안 했었나 했잖아. 얘기했었어요. 했었어. 맞죠. 이제 파리에 파리 바게트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진짜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저는 그 거리를 또 걸어봤고 유럽인들이랑 같이 거기서 이제 소보루 빵을 내가 딱 파리에서 한 맛있다면서요, 한국보다. 사람 얘기하잖아. 소보루 빵을 들었잖아. 네네. 들었는데 먹었는데 맛이 조금 달라요. 유럽 현지화를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엔 저는 이제 파리에 냈을 때 아 이게 장난식으로 냈구나. 이름이 파리 바게트니까 하나 있어야 돼서 냈구나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정말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좀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소보루빵 맛이 어떻게 달라요? 몰라 소보루 빵인지 모르겠어. 뭘 먹었는데 그냥 소보루 빵이라 했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PC 그룹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3만 8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1위는 이제 SPC라는 단어였고요. 그다음에 파리바게뜨, 빵집, 삼립, 베스킨라빈스, 뭐 브랜드, 화덕 피자라는 게 계속 네. 검색이 됐는데 이걸 제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화덕 피자 왜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 진짜 날로 먹으려 하네 이제. 그리고 파리 크라상 있었고요. 뭐 쉑쉑버거라든지 이 주로 이제 SPC 그룹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좀 놀라웠던 건 SPC 그룹이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브랜드 명을 SPC 그룹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SPC 그룹의 채용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 쌤? 올해 상반기 채용이 있었는데 브랜드별로 다른 채용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영업관리, 그러니까 매출은 당연히 파리바게뜨가 압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이제 서울, 경기, 대전, 천안,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아주 다양하게 국내 영업 직군에 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앤웍스, 그 다음에 잠바주스, 그리고 바스쿠치, 그리고 쉑쉑 이렇게 뭐 파리바게뜨 마케팅 이르기까지 각 브랜드별로 채용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글로벌 재경이라든가 제조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직군에서 채용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구직자들 중에 이제 유통을 좀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GS 리테일이다, BJF 리테일, 또 SPC, 뭐 이런 CJ 같은 기업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추고 있는 친구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도 좀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떠도는 한가운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고기업. 예, SPC 그룹엔 사내대학이 있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빙그레에 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SPC는 그 뭐 채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대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 교육 과정으로 인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SPC 그룹의 계열사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의 이 제과 제빵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 교육 과정인데 그냥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마치게 되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프랑스에 있는 르노토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또다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제 그 제빵 인력들의 우수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또 독려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또 기업들 실제로 임직원들 입장에서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 그럼 이거 SPC 그룹 예, 연봉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평균이 4,172만 원이고요. 올해 4월에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사원은 3,496만 원, 대리가 4,797만 원, 과장이 6,122만 원, 차장이 되면 8,350만 원까지 연봉이 훅 뛰어오릅니다. 엄청 네. 엄청 버텨야겠네요.
우리 SPC 그룹에 입사하면 또 스펙이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공무직군으로 특이하게 이제 이공계로 취업을 한 학생인데 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을 나왔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좀 나이가 많았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전자 쪽으로 이제 전공을 했고 학점 한 3점 중반대, 어학은 IM3 그다음에 뭐 800한 후반대 이런 스펙으로 취업이 됐고요. 공무로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삼립 쪽에요. 그다음에 인사직군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인사직군으로 취업을 성공한 학생은 이 친구는 미주권 대학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징이 전공 자체가 이제 경제학부 내에 들어오고 있는 국제 노동으로 이제 전공했으니까 노동법 이슈로 알고 있는 경제학도이니까 인사직군에서는 아주 좋아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영어는 이제 완벽한 친구였고 해외 투자사 또 이제 국내에 있는 도시가스 쪽에서의 어떤 조직생활 인턴 이력을 2가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국내 조직에 대한 경험이 좀 없는 편인데 이 친구는 그런 것들 두루두루 갖춰서 이제 스텝 직군은 이만큼이나 좀 취업이 그렇게 녹록지는 못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내 고향은 황해도, 샵 산미당 정신입니다. 이 산미당이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황해도라고 합니다. 네. 해방동의로 지금까지 70여 년 우리 SPC 그룹에 이어져 오는 장인 정신이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SPC 그룹의 역사 이렇게 오래된지 좀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70년 지금 장인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가 초당 허창성 명예회장인데요. 1945년에 이 상미당을 만들었죠, 황해도에. 근데 원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서양식 제과점에서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해도에다가 1945년에 상미당을 만들었고 이 이름 자체도 맛있는 것을 주는 집이라는 뜻으로 네. 처음에 창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황해도에 있는 거 문을 닫고서 1948년에 서울 그 방산시장 부근에다 매장을 내면서 이때부터 이제 상미당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1963년에 삼립제과공사로 이름을 바꾸고서 공장형 양산빵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고요. 72년에 이제 케이크 같은 고급 빵을 만드는 샤니를 또 창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비진이라는 또 프랜차이즈도 만들고 사실 지금 굉장히 뭐 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 업계에 굉장히 지금 70년 동안 노하우를 쌓아오면서 정말 거대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다음 해시태그도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혀를 보호하라, 샵 갖는 면접입니다. 예, 기업마다 우리 별의별 면접이 뭐 다 있는데 우리 SPC는 또 제과업계에 또 맞게 또 이 면접을 치르기 위해서는 절대 미각이 아니라 혀를 잘 보여야 되는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혀를 보호하라, 관능 면접. 이름부터 좀 예사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 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때 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험장에서 2차 면접 도중에 이 시료를 담은 그릇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관능 평가라고 하는 건데 또 신맛, 단맛, 짠맛 이렇게 구별해야 되고 이걸 또 농도별로 또 배열하라 이런 또 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신지 덜 신지 이렇게 쭉 맞춰야 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룹 측 얘기를 들어봤더니 브랜드의 많은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트렌드에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 관능 평가가 꼭 필요한 역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험 보려는 학생들은 혀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면접이 정말로 채용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뭐 제품 개발이나 제조 직무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나 싶거든요. 어떨까요, 홍쌤? 저도 사실은 좀 교계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맛을 일반적인 소비자들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까다롭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SPC 그룹만 도전하는 구직자가 없기 때문에 또 이걸 연습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 SPC가 이만큼이나 맛의 전문가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모션의 일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PC 그룹의 10년 후 현웅 학생 시작해 주시죠. 네, 10년 후 SPC 기업은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컨세션 사업, 두 번째로는 HMR 식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SPC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나지나스한 사업을 통해서 유라시아 육로가 활성화가 되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좀 더 많이 찾아오면서 SPC 브랜드를 알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비전 2030에 더 적합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혼밥 트렌드의 지속으로 HMR 식품이 굉장히 곽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번마다 달라지는 HMR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질리지 않는 지속적인 HMR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SPC 클라우드입니다. SPC 기업은 해피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의 로열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해피포인트를 통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고객들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식품이나 이제 다양한 외식거리를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네. 있으세요? 제가 듣기에는 좀 추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요? 구체적인 예시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연우 학생은 이제 일반적인 구직자들처럼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신 거죠.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실제로 SPC 클라우드가 이제 해피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1인 가구 또 컨센션 이런 최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보기엔 당연히 평균 이상을 하신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먼 미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뭔가 좀 실사운다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구현성이나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얘기들도 좀 덧대어져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이것도 SPC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파리바게트 가서 빵을 먹을 때는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맛을 먹고자 그 매장에서 그걸 먹고요. 그 퀸즈파크에서 파스타를 먹을 때도 이 맛이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맛을 먹는데 이제 고객들이 그런 맛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맛이 아니라 정말 좀 개성 있는 맛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맛집들을 투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SPC는 그런 시장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전략들과 방안들에 대해서 논하면 이미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 자료에 있는 내용들과는 조금은 차별화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꾸기 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얘기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큰 그 좋은 얘기 속에 그 구체적인 게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전 쌤께서는 PT를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다 비슷한 의견이네요. 저도 이제 HMR 같은 거 설명할 때 이게 이제 뭐 이런 시장이 확대가 된다. 그렇다면 이 SPC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발표 때 이제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네. 완벽히 고쳐온 걸 보면서 이 학생 참 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라든지 구성을 잡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빼앗긴 건지 아니면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그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했다. 아마 오늘 모두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PC 그룹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분들을 대신해서 불러드리는 취업 기초 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홍 쌤께 여쭤볼 텐데요. 고졸 우리 취준생분들도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졸 채용은 이제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업들도 고졸 채용을 점점 늘려나가는 추세이고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3급이 대졸이고 4급이 초대졸이고 5급 고졸 채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테크트리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도 이제 경력을 쌓아 나아가게 되면 물론 아직도 약간은 존재하는 유리 장벽들이 있지만 연차가 쌓이게 되면 대졸과 비슷한 처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진로에 맞게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글쎄 우리나라가 대졸자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러니까 25세에서 35세 주 생산 연령의 4년제 대학을 졸업했던 비율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약 한 2배 가까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또 힘들어지고 있고 사회 구조의 이제 변화 이거하여 대학에 좀 안 가는 그런 시류도 많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우리 최근 식품업계의 이슈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식품업계의 가장 최근 이슈 중에 하나로 저는 디저트를 꼽고 싶습니다. 2016년 농림식품부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저트 시장의 규모가 약 9조 원에 이른다고 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디저트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SNS에서 나왔을 때 요즘 이제 미코노미 트렌드에 맞춰서 단순히 이제 싸고 그리고 양이 많은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리고 양이 적더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고 그리고 좀 예쁜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디저트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프랜차이즈 업체를 찾아가기보다는 이제 개인 그리고 영세업자들의 개성 넘치는 디저트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주목해야 될 경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할 때 2000년대 중반에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점심 먹고 커피숍 가는 문화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점심 먹고 뭐 그냥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죠. 그냥 이랬거든요. 요즘 직장인들은 저 정말 점심 먹으면 이제는 당연히 그 테이크아웃 커피 손에 잡는 게 이제 일반화됐어요. 근데 사람들 항상 더 좋은 걸 찾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제는 커피 한 잔하고 또 이제 디저트 하나 먹는 시대로 바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시류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우 학생이 좀 잘 잡아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칭찬 좋네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SPC 브랜드 중에 해외 진출에 도전해 볼 만한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피그 인 더 가든을 꼽고 싶습니다. 피그 인 더 가든은 아직 1호점밖에 없는 신생 이제 브랜드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포브스지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과 영국의 고객 10명 중 7명이 식품의 인그레디언트 즉 재료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재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재료가 정말 신선한 재료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이에 대해서 가장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신선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그 인 더 가든은 샐러드 전문 외식업체로서 피그 인 더 가든의 철학 자체가 신선한 제품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맛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피그 인 더 가든을 꼽고 싶습니다. 그 현우 학생이 지금 답변하는 저 정도 수준이면 취준생들 치고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질문을 아마 우리 지금 제가 다른 패널들 욕하는 건 아닌데 원래 앉아있던 친구한테 이 질문 했었으면 아마 이런 톤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요즘은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웰빙이라는 시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식자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그 인 더 그린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현우 학생의 화법은 최근에 뭐 영국과 미국에 조사를 해본 결과 뭐 10명 중에 7, 8명이 식품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치라는 게 답변의 격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팀장님이나 저나 이런 방송 준비를 할 때 데이터를 꼭 찾아요. 그래야지 방송에서 할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우 학생의 강점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이력들도 그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SPC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우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처음엔 저도 역시 처음엔 들었을 때는 그냥 먹는 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가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SPC 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까지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면서 전략을 쌓아 나가는 그런 멋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취업을 많이 좀 먼 미래로 보는 저학년들하고도 요즘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꼭 한 번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돈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된다. 고객 응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장에서 응대하다 보면 정말 독특한 고객들이 많아요. 그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거기서 진행됐던 영업 관리, 그리고 예전에 제 학생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파리바게뜨에서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매장은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또 어떤 매장은 정말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이유가 단순히 상권 때문이냐?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오너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너가 갖고 있는 경영 마인드에 의거하여 매출이 바뀌어요. 이건 편의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 나중에 내가 면접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분들은 그렇게 사업을 실패했던 분들보다는 사업에 성공했던 그런 사장님들과 똑같은 캐릭터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지금 취업 시장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럴 시간이 없겠지만 아닌 분들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경험을 위해 방학 시즌에 이런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시면 돈도 벌고 경험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SPC 그룹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